안녕하세요. 예술훈재원 이재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고로쇠 약수 18리터라고 써있네. 이 고로쇠 약수가 아니고 이 고로쇠 약수통에 담은 새카만 간장 같은 물질, 즉 이 분재의 보약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바로 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액비는 첫째로는 완전히 자연산? 자연산이라고 않고 이거 뭐라고 그래야죠? 순수한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기물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친환경 유기물질이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주성분은 어분과 깻묵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분재를 배울 때는 이 깻묵을 섞여서 액비를 만든다 아니더라고요. 물론 섞이는 것도 좋아요. 섞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발효를 시킨 겁니다. 발효가 좋느냐 또는 섞이는 것이 좋느냐 그건 둘째 문제로 제껴놓을게요. 근데 발효시키는 것하고 섞이는 것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때 김치를 발효시킨 것하고 김치를 섞인 것하고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발효된 건데 이게 유튜브 바람을 타고 갑자기 이 수량이 폭증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냄새 없는 액비를 만들어 드리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요 발효를 해서 냄새가 나는 것은 발효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러내는 과정을 제가 2년을 잡았거든요. 2년을 잡아가지고 고래통이다라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요게 2년이 되기 전에 자꾸 소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년과 똑같은 액비를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 냄새는 많이 줄였습니다. 줄 때만 잠시 냄새가 나요. 그렇게 줄였고요. 그래서 이 액비는 나무의 보약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일단 주고 나서 5일이 지나면은 잎 색깔이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 빠르면 5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잎 색깔이 색깔이 변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무한테 아주 좋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분재 영상 촬영하면서 나무들이 자꾸 미쳤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정신이 있어서 미쳤겠어요? 정신없이 자란다라는 거죠. 그게 전부 야 때문에 그럽니다. 야 때문에 그래요. 얘를 갖다가 제가 주는 시기는 싹이 틀 무렵부터 그 다음에 9월 보통 중순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줘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주는데 그랬더니 나무가 좀 미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한 달에 3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어쨌든 이 액비를 그렇게 주다 보니까 나무들이 미칠 정도로 나무한테 좋고, 그 다음에 이 식물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재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육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 같은 경우는 밑에 이 유기질이 섞인 거름기 성분 있는 흙을 사용을 하니까 이걸 안 줘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좀 세력이 떨어진다든가 영양분이 좀 부실하다 할 때는 얘를 주면은 직방이에요. 금방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액비를 그렇게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얘를 물 10배로 희석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통은
이만한 통 10개와 섞어서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분재 키우시는 분들은 대개 요걸 갖다가 이 물조리개에다가 담아 가지고 이렇게 줄 텐데, 요게 여기서 얼마 정도를 해야 요게 되느냐, 요걸 갖다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택배를 위해서 여기 이 뚜껑이 하나만 있는 거, 이게 가다가 새면 큰일 나거든요. 이 다른 이렇게 택배 물품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요 조리통에다가 이제 이것도 18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것을 10분의 1을 담고 그 다음에 물 채워가지고 그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컵을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10분의 1을 채우라고 우리 감독님께서 마시라고요? 그걸 이용하라고요? 자, 이걸 지금 따라준 것이 이걸 이용해서 이거 따라내라고. 맞아요? 근데 얼마큼 따라내요? 컵으로? 그래서 10배를 희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짠! 줄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33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로 밑에 받치는 부분이 있고 위에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30cm죠.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여기가 3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표시를 3cm마다 이렇게 7, 그 다음에 4, 이거 거꾸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1, 8, 5, 2, 9, 6, 3 이렇게 10개로 해서 이만큼씩 따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러죠. 쓰는 사람 양에 따라 다르는데 요 물조리개에다가 쓰는 양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요게 물의 분량을 갖다가 10개로 나누어 가지고 요것 가지면 이제 한 통 가지면은 10번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한 눈금에 20리터씩 타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나무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고 약한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요 절반을 씁니다. 그 다음에 물 주는 횟수는, 이 액비를 주는 횟수는 3일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비가 나무한테 흡수되는 것은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이걸 갖다가 진하게 준다라고 해서 나무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분재원에서 쓰는 액비는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이 액비를 갖다가 한번 전부 걸러내고 다시 물을 부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걸러낸 액비를 저희는 사용을 해요. 색깔은 묽은 엷은 맥주 색깔 정도. 그렇게 해서 주는데 그렇게 해도 나무가 미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는 것은 처음 우러낸 이 진국이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많이 주면은 나무가 빨리 좋아질 것이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액비는 10배를 기준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고, 이 나무를 갖다가 더 20배로 해서 준다든가 또는 30배로 희석해서 자주 주면 자주 줄수록 나무한테 좋아요. 그러면은 나는 덩이걸음을 쓰는데, 덩이걸음 좋죠. 일본에서 옥비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덩이걸음을 갖다가 한 주먹을 갖다가 채나 소쿠리 같은 데다가 놓고 물 줘요. 그리고 밑에 빠져나온 물 색깔 한번 검색 한번 바라보세요. 액비만큼 진한지, 색깔이 나오는지. 그리고 걔들은 원래 한 달에 한 번 놓고 바꿔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한번 올려놓고 1년 내내 쓰고 나중에 그 보면은 그 거름 놨던 자리 그거 거름 빨아먹으려고 뿌리 다 올라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더더구나 이 덩이 거름은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은 벌레가 꼬여요. 항상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비 한번 오고 나면은 이게 다 빠소져 가지고는 분을 굉장히 더럽게 해요. 그 다음에 효과도 미미하죠. 그래서 이 거름을 많이 주려고 어떤 분들은 이 스타킹이나 이 뭐라 그럴까 양파망 여기에다가 그 왕창 적여놔갖고 분에다가 완전히 목도리 두르듯이 이렇게 둘러갖고 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거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미관상 아주 좀 그러잖아요. 저희 분재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분 위에 덩이거름이 올려져 있는 것은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안 올려놔요. 벌레 끓고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이 화분 지저분해지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효과는 좀 불확실하고 근데 이거 쓰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단 이것이 줄 때는 약간 냄새가 나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천연 발효식 비움이기 때문에 된장 냄새 나듯이 나요. 나는데 요게 한 30분 정도 주고 나서 청소 깨끗이 하고 나면은 3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예솔에서는 전체 관수를 자동으로 관수를 하기 때문에 전체 관수를 한 다음에 줍니다. 그래서 약간 진하게 타요. 약간 진하게 써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줄 땐 물은 밑으로 물을 줘서 밑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만큼 주는데 얘들은 빠져나오기 직전 한두 방울 비쳤다 하면은 그때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양만 한 번씩 주는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날 하루 주면은 되겠죠.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겨울철에도 주느냐? 아니죠. 나무 생장기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9월 중순까지밖에는 안 줍니다. 근데 주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첫째, 분갈이한 나무. 곧바로 액비 주면은 나무 축 사망이에요. 뿌리를 다 잘라서 상처가 있는데 얘들 주잖아요. 그러면 나무 수액하고 얘들하고 농도가 얘들이 조금이라도 진하다라고 그러면은 수액을 전부 잡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 죽죠. 그래서 분갈이한 직후에는 요 액비 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름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잡목의 경우에는 상처가 아물어져 가지고 요게 2차 순이 쭉쭉 밀고 나오면은 그때 주면 돼요. 그때가 보통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경인데 미심쩍으면은 주지 마세요. 불안하면 주지 말아요. 이 거름 욕심을 많이 내 가지고 오히려 나무를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거름은 그때는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송백류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월 한 중순경부터 이렇게 주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는 또 다르거든요. 이 노지에서는 빨리 이렇게 활착을 하는데 그런 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장마 이후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10배씩 타서 이렇게 희석해서 주지 마시고 20배씩 타서 3일에 한 번씩 주면 훨씬 더 나무가 빨리 회복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거름을 주는 건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 입에다 줘도 돼요? 아, 주지 말아요. 입에 주면 냄새 나는데 왜 거기다 줘요? 그냥 화분 흙 위에다만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이 또 주지 말아야 될 것이 꽃 피는 나무한테는 안 줍니다. 꽃 피는 것은요, 나무가 조금 세력이 약하다든가 뭐 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얘들을 주면은 갑자기 얘들이 영양분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꽃잎을 빨리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파리 생장을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동안에는 잠시 안 줍니다. 그 다음에 혹서기에 주지 마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혹서기가 언제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농양 접하고 사니까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주면 안 주면 안 되느냐. 사람도 한여름에는 보약 안 먹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 액빌은 혹서기, 즉 열대야가 있는 기간에는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나무도 일시적으로 생장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주지 말라고 하는 때가 장마 때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장마 때 줍니다. 장마 때 줘요. 장마는 나무 생육 조건이 최고조에 달할 때거든요. 이때 세력이 강한 나무한테 액비를 주면은 나무가 오버를 해버리지만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들은 세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장마 때 요걸 주면은요 쑥쑥 자라납니다. 세력이 금방 붙어요. 그 덩이걸음을 줬을 경우에는 이 덩이걸음이 장마비에 다 부스러져 가지고 집안에 냄새 가득하고 온갖 날파리들 다 달라들고 벌레는 기어다니고 요렇게 하니까 장마철엔 주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주지 말아야 할 시기는 딱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겠네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분갈이 직후에 안 줍니다. 분갈이 해서 한 최소 6월 달까지는 어떤 나무고 거름 주는 거 아니에요. 꽃 피는 나무 액비 안 줘요. 그 다음에 이 열대야 있을 동안에는 또 안 준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겨울에 이거 액비 주려고 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나무가 활동을 하는데 액비를 빨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건 욕심내지 말고 묽게 자주 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액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때마다 제가 나중에 영상 촬영할게요 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시간이 나서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리는데 예술 같은 경우는 600리터 큰 고래통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 4개 내지는 5개 정도를 희석해서 줍니다. 그리고 모터로 끌고 다니면서 아까 예전에 보았던 물주기 영상처럼 그렇게 줘요. 물 주듯이.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24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